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일본의 몰락을 앞당긴다. 한국을 얕잡아 보면 안 되는 이유란 제목의 일본 칼럼과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칼럼에 이어서 일본 극우파 주간지 보이스가 한국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참 그럴싸하게 한국을 띄워주는 듯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일본은 미국, 유럽과 더불어 현대사회를 주도한 국가이다란 전제를 깔면서 한국을 교묘하게 아래로 보면서 선진국을 선택할래, 불평불만 가득한 나라가 될래 라며 비꼬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된 국가 속에서 전후에 선진국이 된 선두주자이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속에서 선진국인가 아니면 피해자 국가인가? 지금 그 이슈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벤스라는 말이 있다. 불만, 불평이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어떤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근대이다. 현대라는 시대에 유럽과 미국과 일본이 거의 세계를 독점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식민지 지배, 세계전쟁, 자연파괴, 산업자본주의, 과학기술 등에 의해 지구상의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주인공이 서양과 일본이었다. 이 저주받은 근대에 대항하는 사상과 전력이 대항현대라고 불리는 형태를 취하고 비서구, 비일본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된 주요 국가 지역 속에서 전후에 선진국이 된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까지 발전하는 데의 희생과 노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원래는 그것에는 큰 자신감과 선진국 진영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법 질서를 지키며 합의 구속력, 주권 면제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은 그 기본 중의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맡고 걸어가면 좋은 것인데 구리반수 국가로 선진국에 대한 불평불만을 호소할 것인가? 한국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세력과 같은 진영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국가로서 꺼려하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구리반수 국가의 측면만 강조해왔다. 그러나 자신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최첨단 국가이며 자연파괴도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 착취도 하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불평이 아닌 입장에 되어 있는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식민지 지배된 것에 의한 상처를 호소하며 그것을 대항하는 근대국가로서 글로벌 구리반수 국가군의 대표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강의 기적 등 자국의 경제발전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일본에게 큰 협력을 얻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려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 여성의 인권 문제로 이슈화하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항현대의 구리반수 국가로 합의는 구속이라는 국제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서양과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의 지배와 착취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악법과 악조약은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과거의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대표하는 영웅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는 과거 반일 민족주의의 이슈였지만 지금은 전시 여성 인권 유린 문제로 글로벌 정의, 인권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좌파는 명확하게 자국의 글로벌 정의 회복의 영웅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한편 아베 정권 및 스가 정권은 불평불만 국가의 한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밖에 내지 않는다. 이것으로는 접점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접점이 없어질 것으로 곤란한 것은 한일의 어느 쪽인가? 물론 둘 다이다. 특히 일본은 21세기의 한국이라는 국가를 잃고 한반도 전체를 적으로 해버리면 철저하게 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실패하고 있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글로벌 인재의 육성이라는 분야에서는 일본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절대 못 미친다. 이것은 내가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완전히 승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인류 전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지금 자기가 전력을 다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자국과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 지금 자신이 어떤 능력을 배양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면에서 일본의 대학생은 한국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있다. 자신과 세계를 매개하는 국가와 사회라는 항목이 일본의 젊은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의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사회라는 리얼리티가 없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학교, 미디어, 가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학교, 미디어, 가정에서 집요하게 국가의 존재가 강조된다. 징병제에 의해 남성은 국가의 군사적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크다. 애국심이 항상 선한 것으로 아이 때부터 주입된다. 개인이 글로벌 가치와 무매개체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항상 매개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이다. 혐한파가 주장하는 자국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나에게는 혐한파의 담론은 헛된 공포탄처럼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나 도덕적 지향으로도 한국의 현실 변혁운동이 세계의 호소력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근거가 없는 과시는 일본의 침몰을 빨리 만들 뿐이다. 이 칼럼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남성은 국가의 군사적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크다. 애국심이 항상 선한 것으로 아이 때부터 주입된다. 옛날 일본에 유학해온 사람에게 왜 일본에 왔는지 들으면 다른 나라의 대학에 들어가면 유학해서 징병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 입학만 하면 어떤 낮은 수준의 학교에도 좋습니다. 나와 함께 온 사람은 모두 같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애국심 따위 이런 것입니다. 징병제로 강제되고 있을 뿐. 한국과의 서로 관련을 완전히 끊으면 문제가 없다. 돌이킬 수 없는 국교 단절이야말로 양국에게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양국 간의 취향하는 선박과 항공기를 모두 중지하고 쌍방의 영사관 및 대사관을 폐쇄하고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국익입니다. 글로벌 인재 문제에서 느끼는 것은 국내에 있는 일본인과 실제로 한국 밖으로 나온 사람을 비교하였을 뿐, 국내에서 살고 좋은 미래가 있는 나라와 국외에 나오지 않으면 좋은 미래가 없는 나라 어느 쪽을 지향하는가 하는 이야기이니까 글로벌이 그렇게 좋다는 것은 아니다. 애국심과 격렬한 경쟁사회가 우수한 대학생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초저출산을 초래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마찬가지. 과연 교토대학 교수 치우쳐 있구나. 혐한이라고 할까? 올림픽 후쿠시마의 음식 재료와 빅토리 부케까지 트집을 붙이는 나라와 사이좋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일 문제는 거의 트집이지. 중국, 북한이 있으니까 국교 체결을 하고 있을 뿐. 이 기사에 찬성할 수 없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세계에 대해 일본의 정당성을 바랄 수 있는 것, 글로벌 인재 육성,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지금 일본에 부족했다. 한국이라는 이에 잠꼬대입니까? 한국이 움직이는 것은 일본의 지원 없이는 되지 않아. 단 몇 개의 수출을 멈추는 것만으로 질식하는 국가이다. 스스로 자신의 엉덩이를 닦을 수 없는 나라가 왜 이렇게도 도도한지 모르겠다. 15년 전 한국, 우리는 이미 일본을 넘어 앞으로 일본은 쇠퇴한다. 10년 전 한국, 우리는 이미 일본을 넘어 앞으로 일본은 쇠퇴한다. 5년 전 한국, 우리는 이미 일본을 넘어 앞으로 일본은 쇠퇴한다. 지금의 한국, 우리는 이미 일본을 넘어 앞으로 일본은 쇠퇴한다. 이제 일본을 넘어섰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웃기는 기사입니다. 이웃국가로서 미숙한 것만으로 법치의 의미도 잘 모르는 수준. 일본이 너무 애지중지해 버렸어요. 일본의 식민지집이라고 써있는 것만으로 읽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더 역사를 알아보자. 별도로 한국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혐한파라고 하는 걸까? 지금의 한국에 대한 혐오는 한국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며 일본인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 자체로 몰락한다는 등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일본을 멸시라고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일본의 몰락을 촉진한다면 우리에게 희망도 없는 것 아닌가? 좋아, 나는 한국에 협력해. 한국의 혐오감을 강화. 어디까지나 이것은 한국의 협력이니까 이런 일본인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일본 칼럼이나 일본의 댓글 반응이나 일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일본이 현대사회를 이끌었다. 일본의 성장은 1960년대 성장을 시작해서 1980년대 버블 경제로 무너졌고 지금은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사에서 경제적 성장 20년으로 세계를 이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90년대 일본의 문화를 보면서 아시아에서는 꽤 발전되었구나란 느낌을 받았었지만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일본의 문화를 보면서 일본은 문화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2010년대부터 일본을 왔다 갔다 하지만 느낀 것은 일본의 사회 기반 시설이 한국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도쿄 쪽만 조금 반듯하게 보이고 우리가 알았던 일본의 깨끗한 모습 또한 느끼지 못했고, 청결의 문제에서도 오히려 한국이 더 낫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골 쪽으로 가면 그 차이는 더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본 기사나 일본 댓글 반응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일본의 이런 주장,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우월감, 자신들이 한국보다 무엇이든 위다라는 주장을 한국의 친일 구구 세력들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 코로나 전 일본 여행 많이 갔다 옵니다. 일본을 갔다 온 분들이라면 일본이 한국보다 발전한 나라라고 느끼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일구구 부류들 중 한 번이라도 일본을 방문하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일본을 그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본 사람보다 가지 않았던 사람이 더 서울을 잘 알더라. 이 말이 일본의 현실도 모르고 친일구구 유튜브와 일베가 떠드는 말만 듣고 이것에 현혹되는 청소년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극으로 빠지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꼭 충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끝나면 일본에 가서 일본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친일구구가 되든 일베를 하던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